자,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2021년도 뭐 서울 7급 또는 지방 7급 기출 문제 해설을 합니다. 해설하기 전에 뭐 항상 하지만 그 합격점이 과연 몇 점이 될 것이냐. 그러면 이번에 그 서울 7급 채용 인원이 유례없이 많았습니다. 20명. 지금 올해는 채용 인원이 20명입니다. 작년에는 5명이었습니다. 먼저 작년 이야기 해보면은 작년은 5명을 뽑았는데 합격점이 몇 점이었냐면 84.29였습니다. 서울 7급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적어놓은 사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서울시가 국가직보다 좀 평균적으로 쉽게 출제되어서 합격점이 한 10점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명에 84.29인데 작년에는 영어도 있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사례를 모아 보니까 뭐 90점 맞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85점 이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9급하고 7급하고 통틀어서 이번 서울 7급처럼 이 점수 분포가 상당히 이렇게 높은 거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합격점이 몇 점 될 것이냐. 먼저 저거 접어주고 제가 합격점은 예측하기에는 그냥 86점으로 예측을 합니다. 제가 국가직 해서죠. 이 강의 듣는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국가직 7급 합격 점수를 제가 83점에서 몇 점 예측하였죠. 83점에서 85점이다. 이렇게 국가직 7급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예측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국가직은 75점 전후였어요. 지금까지. 예년에는 74점 얼마도 있고 76점도 있었죠. 예를 들어. 보통 75점 전후였는데, 유독이 원래 이제 2021년 국가직 7급은 합격점이 몇 점이었나 하면은 84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딱 중간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보면 아니까요. 원래 국가직 7급도 예년에 비해서 문제가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3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은 국가직에서 84점 받은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컷이 84점에서 끊기는데, 이제 84점 받은 분들 중에서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다 그래봤자 12명이죠. 제 카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페에 와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올려놓은 사람 중에 84점 받은 분들이 나는 떨어질 것이다. 저한테 쪽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동점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즘은 모두 합격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84점 받은 분들은 면접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직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령을 내니까요. 다 옛날에는 동점자 중에서 다르게 처리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동점자는 다 합격시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84점 받은 분들은 면접 준비를 빡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직 7급도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되가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8점 정도 어떻게 되죠? 합격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시 7급은 지금 이제 서울시 7급이 이렇게 돼요. 90점 받은 분들이 상당히 들어 있어. 여기도 제가 2명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90점 받은 사람들도 나 떨어질 것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문제가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90점 받은 분들은 떨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옛날에 군무원이라든지 해경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 9급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90점 넘은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인원도 좀 적정하게 뽑고 해서
뭐 합격점이 90점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걸 자세히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이 사례 모은 거 일부를 적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86점 정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마지막은 제가 이걸 그냥 한번 넣어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부한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7급 공부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도 그 점수를 이렇게, 예년 같으면 이게 상당히 잘 받은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올해에서는 잘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여기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서 국어가 가장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 국사가 좀 쉬웠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데 올해는 국어가 전체 평균 점수 보면 여기 정기 78점이고, 그러면 이제 국어 점수 말고 이제 국어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에서 자세히 보면은 정보 보호론이 가장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구 DB 소공이 평균이 90점이 넘었어요. 이 중에서도 합격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 평균이 90이 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쉽게 출제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거에 단편적으로.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야기하자. 원래 이 정보 보호로는 뭐 항상 돌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뭐 법 문제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약간 어렵게 내면 항상 그 정보 보호론이 통상적으로 가장 어렵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즘 시험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걸 감안하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듯이 제가 여기 기출문제 해설하러 온 건 아니죠. 이렇게 뭐 여러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제가 전달할 테니까 여기 해설 다 들어 있으니까 이거 보면 되고, 아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시험을 친 사람들이 미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입 이런 시험에도 이렇게 합격점을 예측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뭐 재미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미리 궁금증을 좀 뭐 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뭐 합격점이 훨씬 좀 내려가서 많은 사람이 합격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그 합격점 예측하면서 86점 7급 9급 합쳐갖고 86점으로 예측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이제 2021년이니까 그 2020 내년 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강의를 준비를 해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제가 모토가 있죠. 제 카페에 가면 7급에 도전하라, 이런 그걸 제가 적어 놨습니다. 7급에 도전하면은 9급은 쉽게 합격된다고 등등.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서 9급 준비하는 사람들이, 9급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7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옛날에는 대학교 나오면 다 7급 하려고 했었죠. 9급 하라 그러면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7급 해야 되지 왜 9급 하라 그러냐고 상담하면 그렇게도 이야기 되는데, 세월을 흐르면서 뭐 9급 가나 7급 가나 똑같다 뭐 이런 해가 대학교 나와도 전부 7급에 집중하다가 요즘은 이제 7급 인원도 많이 뽑고 하니까 7급 준비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그런지, 원래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합격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 뭐 난이도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이상하게 원래 이렇게 7급 점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공부하고,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은 합격점 낮아지고, 문제가 쉽게 되면 합격점 올라가는 기본이니까, 합격점이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뭐 걱정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 보면 새로운 문제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해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빨리 분석하는데 자구, DB, 소공, 정보 순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구조. 그래서 자료구조 1번은 위상정렬이 나왔습니다. 위상정렬.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것이고 2번은 뭐냐 하면은 이중 연결 리스트 삽입. 이것도 맨날 한 거죠.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삽입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틀렸을 거고 3번은 그 해문. 이게 처음 나왔으면 해문. 글자 바꾸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숫자로 하면 1, 2, 3, 2, 1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해문. 이거는 처음 출제됐는데 제가 모의고사에서 다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료구조가 이렇게 좋은 점수 95점씩 받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렇게 잘 풀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도 뭐 교재에 그대로 있는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바꿀 때 어떤 스택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태의 문제는 과거에 좀 넣다가 출제가 안 되는데 2년 전인가 언제 한번 나왔었죠. 그때 놓고 이제 또 그대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은 점검표기법. 시간 복잡도에 있어 점검표기법. 비고함수, 오메가 함수, 세타 함수 관계. 이건 안 틀렸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삽입정렬 오름차순. 이 삽입정렬. 이거는 뭐 정렬 다 안 따지고도 그 삽입정렬 기본으로 따라가면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시간 별로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래 풀지 않고 기본 원리로 풀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은 너비 우선 탐색. 맨날 하는 거. 그래프의 깊이 우선 탐색 너비 BFS가 출제되었고 그 다음이 범용 리스트. 일반 리스트. 범용 리스트. 이거 헤더하고 테일 A 있죠. 그래서 이거 아주 쉽게 그냥 기본적으로 끼 맞추는 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싱 문제. 이 체이닝 해싱에서 연결 리스트 이용하는 체이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하는 디익스트라의 최단 경로였습니다. 그 다음이 11번입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삽입 삭제 뭐 더 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힙하고 힙정렬의 관계. 너무나 많이 강조한 힙하고 힙정렬의 관계는 힙정렬. 힙을 힙정렬에 이용되는 것이죠. 그 관계에 물어보는 거, 뭐 답 찾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시간 복잡도. 13번은 시간 복잡도. 2배씩 증가하거나 2분의 1씩 감소하면 로그 2n이 된다는 거. 그거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14번. 연결 리스트 구조인데, 이 연결 리스트 구조를 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표, 주소, 헤더는 이 표에서 없는 게 헤더, 주소 그거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 15번은, 스레드 이진 트리. 뭐, 스레드 이진 트리에 대해서 어렵게는 오지도 않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어떻게 되느냐. 배열에서 3차원 배열 나왔습니다. 배열에서 위치 구하면 풀 수 있는 거. 배열에서 뭐 위치, 주소 구하는 거 항상 놓는 거 3차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뭐였냐 하면은, 23트리에서 데이터 넣는 거. 뭐 더 이상 17번. 이게 제가 상세히 다 뭐 이거 틀린 사람, 눈 감고 할 정도의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그 다음은, 18번은 인접행렬. 그래프에서, 인접행렬 표현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 뭐, 자기 루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 보면 금방 나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 19번이었습니다. 이 19번은 트리 순회인데, 이게 뭐, 중위순회, 후위순회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최근에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직전 시험 군무원 7급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게 여기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틀이 순회인데 이 중위 순회하고 뭐를 합쳐 놓은 거냐 하면은 후위 순회를 합쳐 놓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사람 중에서는 이걸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자꾸 출제되면 이 짬뽕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알고리즘도 완성시켜 놓고 설명도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게 군무원 7급에서 놓은 형태 트리 구조만 조금 다르고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군무원 7급에서도 해설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출제된 것이고, 마지막 20번은 이진 항상 나오는 20번은 이진 탐색 트리 입력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무 쉽게 놓으면 뭐가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이라고 그럴까? 분별력. 쉽게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손해예요. 이 문제 자체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말고는 제가 뭐 이거는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다 다룬 거고, 또 통상적으로 자료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공부를 한 사람도 뭐 한 85점, 90점 이래 봤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자료구조 기출문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해설은 이 내용을 참고합니다.